이슈 옥타곤 박지원입니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공공임대아파트. 원래대로라면 입주를 앞두고 꿈에 부풀어 있어야 하겠지만 오히려 악몽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애당초는 2018년 6월에 입주할 예정이었지만 입주 예정자들은 벌써 2년 가까이 입주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월세방을 전전하거나 비닐하우스에서 사는 등 피해가 막심하다고 하는데요. 어찌된 영문인지 10미닛 리포트에서 취재했습니다. 군산의 한 공공민간 임대아파트. 입주 예정일을 1년 반이나 넘기고서도 여전히 공사를 마무리 짓지 못했습니다. 1년 동안 올렸던 공정률이 3.6%가 안 돼요. 아직도 대한민국에 이런 게 존재하나. 심지어 심각한 하자와 부실 시공 문제도 제기하는 입주 예정자들. 오갈 데가 없어진 입주 예정자들은 기약 없는 떠돌이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입주 예정일이 1년 반 이상 지났지만 아파트에서 살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의 속사정을 10미닛 리포트에서 취재했습니다. 문제가 불거진 군산시 계정면의 공공민간 임대아파트를 찾아간 제작진. 지난 2016년 시작된 입주자 모집 공고에 따르면 6개 동 492세대 규모의 5년 확정 전세가를 적용해 임대료 부담이 적은 것을 내세웠습니다. 애초 지난 2018년 6월 입주가 끝났어야 할 아파트. 하지만 그곳은 여전히 공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새 집에 들어갈 꿈에 부풀었던 입주 예정자들은 분통을 터뜨리는 상황. 이 아파트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제작진은 입주 예정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때 제가 계약할 당시에는 2018년 6월이었어요. 한 1년 2개월만 있으면 들어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차에 갑자기 이제 10월로 이제 분양사무소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게 들려가지고 6월인데 왜 10월이냐고 찾아서 따졌더니 참고 기다려달라. 해당 건설사가 구조 설계 변경의 필요성, 소음으로 인한 민원 발생 등으로 공사가 늦어졌다며 차일피일 입주 예정일을 지연시켜 왔다고 말합니다. 기초 보강 공사를 더 해야 되고 주민들이 뭐 민원이 많아가지고 공사가 지연됐다 해가지고 첫 번째 그냥 넘어갔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공사가 별로 진척이 없는 거예요. 자금 부족을 이유로 6개월씩 총 3번씩이나 공사 기한을 연장한 건설사. 입주 예정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겁니다. 계약금과 중도금만으로도 충분히 건설이 가능했을 텐데 그것이 지금까지 미뤄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자금 부족이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입주 예정자 한 사람이 납입한 계약금과 중도금은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선. 심지어 3차례의 연장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6개월 연장 신청을 한 건설사. 결국 분노가 폭발한 입주 예정자 400여 명이 지난 1월 2일 정부 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보증금 환급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집회에 오신 분 중에 어떤 분은 11월 달 계약자였다고. 그래서 자기 너무 억울하다고 계속적으로 사람을 모집하고 거기에 대한 또 피해를 입게 되고. 건설에서는 아니라고 하지만 이미 똑같은 동 호수에 계약자가 이름이 그대로 있거든요. 심지어 이중 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봤다는 입주 예정자. 언제 입주하냐? 답을 못해요. 당신들이 변상해라 이랬더니 알았대요. 해준대. 그녀는 우연히 건설사 분양사무소에서 이중 계약자와 만나게 됩니다. 안면이 있는 분인데 몇 동 몇 호 했어요 이랬더니 106동 천사. 어? 그거 우리 집인데? 계약서를 딱 대주를 하니까 106동 천사호 106동 천사호가 딱 맞는 거예요. 이거 뭐요? 거기에서 이중 계약자를 만난 거예요.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보증공사에 입금돼야 할 계약금이 입금되지 않은 것. 내가 보증공사에 가서 직접 다 뛰어봤어. 내 계약금은 지금 1,000만 원에서 300만 넣고 700만 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도 뭐 하나도 안 넣은 사람도 있고 보증공사에다가 돈을 계약금 받아서 사례가 많아. 지금 보니까. 상황이 이렇게까지 악화됐지만 해당 건설사는 최근까지도 입주자를 모집했습니다. 작년 10월이죠. 제가 알고 있는 지인이 군산에 내려와서 하필 거기를 지나갔어요. 제 차로. 전화를 하더라고. 통화 끝나고 누구냐 물어보니까 여기 사장
그러니까 믿음이 갑자기 없었던 믿음이 잠깐 생긴 거죠. 순간. 혹시 다 입주 예정인가? 이제 그냥 자의반 타의반으로 가본 거예요. 입주 시기를 어떻게 들었냐면 2020년 3월경 덜컥 계약을 했죠. 5개월 후면 입주가 가능하다는 생각에 서둘러 계약했지만 돌아온 것은 입주는커녕 건설사에서 내주기로 한 대출 이자까지 갚아야 하는 상황. 곰곰이 생각해보니 제가 당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입주 예정자들을 힘들게 하는 건 입주 지연뿐만이 아닙니다. 심각한 하자와 부실 시공을 주장하는 입주 예정자들. 층고가 높이가 안 맞으니까 그걸 맞춰야 입주 승인이 나거든요. 그 높이가 안 맞으니까 이 밑에를 깎아서 그 높이를 맞추는 거죠. 바닥을 까다 보니까 녹슨 철근들이 나오더라고요. 녹슨 철근을 써서 집을 지으면 안 되거든요. 입주 예정자들이 직접 찍은 사진들. 층고가 맞지 않아 깎아낸 바닥 콘크리트 사이로 바닥을 지탱하게 하는 녹슨 철근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또 당연히 서로 맞닿아 있어야 할 벽체와 기둥 사이에 틈이 생겨 시멘트로 메꿔놓는가 하면 벽돌 사이사이마다 틈이 생겨 있고 들뜨고 균열이 일어나는 바닥까지. 총체적인 부실 시공이 의심된다는 겁니다. 공사에서 그러더라고요. 하자 보수해주겠다고. 근데 1층부터 녹슨 철근으로 이미 지어놓은 집을 무슨 수로 하자 보수를 하겠다는 건지. 좋게 살으려고 행복하려고 그 아파트를 들어가야 되는데 죽으려고 들어가냐 이 얘기요. 안전 문제를 지적하며 입주 예정자들은 아파트가 완공된다고 해도 해당 아파트에서는 살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행정기관을 비판하는 입주 예정자. 군단시도 그렇고 보증공사도 그렇고 정부 청사도 마찬가지. 아직도 많이 썩었다고 하는데 아직도 대한민국에 이런 게 존재하나.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해 12월 군산시는 사업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건설사의 4번째 요청을 불승인했습니다. 하지만 입주 예정자들은 주민들과의 협의 없이 3번이나 공사 연장을 해준 군산시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사업 주체가 연장하겠다고 하면은 그냥 도장 찍어서 승인해주고 이번에도 만약에 저희들이 가만히 있었다면 이번에도 또 6개월이 연장되었을 거예요. 군산시를 찾아간 제작진. 도대체 어떤 사유로 군산시는 해당 건설사의 요청에 1년 6개월이나 공사 연장을 해준 걸까? 그동안 사업기간 연장한 사유가 자금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연장을 안 해줬을 때 그러면 시행사가 가만히 안 있죠. 근데 그때 상황에서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자금난을 호소한 건설사 요청에 연장해 줄 수밖에 없었다는 군산시. 구멍가게 내려고 4, 5억, 3억은 드는데 그런 시공을 하고 건설사 그 대표가 그런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냐? 해당 건설사에 대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업체의 자본금은 총 5억 원 상당. 유동 부채가 유동 자산보다 더 많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명시돼 있었습니다. 이런 업체가 약 500세대 규모의 아파트 시행과 시공을 동시에 하는 게 가능할까? 보통 메이저급 회사들은 몇백억씩 돼요, 자본금이요. 그런 애들한테 공사를 줘야지 사고가 안 나요. 500세대 넘는 아파트를 시행 시공 같이 하는 거는 절대 인허가가 나올 수가 없는 회사거든요. 부채가 800%, 700~800% 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심지어 건설사의 자금난에 하도급 업체까지도 피해가 막심한 상황. 지금 한 9억 정도. 9억 정도? 제가 한 17억 몇 천인데요. 일을 하면은 줘야 되는데 안 주니까. 공사에 참여했던 하도급 업체 관계자들 역시 해당 건설사가 아파트 시행과 시공을 동시에 맡기에는 적합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의시 못했다고 봅니다. 영세한 업자가 들어오면은 꼭 맛이 그래서 건물이 제대로 안 가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지역업체를 써라 하니까 지역업체를 잡아놓은 것이 잘못 걸린 것 같아요. 그리고 공공임대 아파트의 경우 보통 월세 계약을 하는 것과 달리 해당 건설사는 전세로 계약을 맺고
심지어 10에서 15%의 계약금 선납 할인 혜택까지 줬습니다. 전문가는 이런 경우가 극히 이례적이라며 애초부터 건설사의 자금 운영에 문제가 있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전세형 합의서를 통해서 보증금의 액수를 원칙적인 형태보다 늘려서 지급받는 형식이나 그리고 추가적인 할인을 약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보증금 또는 중도금을 선행해서 납입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들을 일단 합쳐서 판단을 해보면 공사를 진행하는 회사 입장에서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추정이 가능할 것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해당 건설사의 시행 시공을 승인해준 군산시는 업체의 자금 사정을 전혀 몰랐을까. 군산시에서 사업 승인해주고 할 때 그 자본금까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이런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지고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 회사가 자금력이나 그런 것까지 따질 사항은 아니거든요. 승인해주면서. 이 건설사가 얼마나 건강한 회사인지 검토해? 그런 규정이 없어요. 네.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현행 주택법상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군산시. 그렇다면 녹슨 철근 사용과 균열과 들뜸 현상 등 부실 시공 논란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던 걸까? 저희들도 사실 그 사진을 보고 상당히 놀라웠어요. 사실은 그때 제보를 해줘야 원칙이거든요. 그래야 그 현장에 대해서 다른 행정조치가 이제 뒤따를 거 아니겠어요. 현장 지도를 하셨어요? 점검을 하시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면 책임감리거든요. 행정에서 뭐 관리감도 걸진 않아요. 아파트 공사 현장에 대해서. 입주 예정자들은 보증공사가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모르는 척 눈 감아 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보증공사에 계속 의견을 제시를 했었다는 거예요. 이 공사는 더 이상 가면 안 된다. 보증사고로 꼭 내야 된다. 우리가 보증사고를 낼 수는 없지 않느냐. 보증공사 사람들은 공사에 대해서 다 모른다고 얘기하면서 그 실제로 감리하는 분은 만나지도 않고 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군산시는 물론이고 주택도시보증공사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 감리를 통해서 얼마든지 좀 감리를 철저히 해라. 이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얘기해 줄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좀 군산이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근데 보증공사는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유리한 그 정관 약관을 만들어 놓고서나 거기에 맞춰서 하면서 자기들은 손해를 안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안 보려면 관리감독 똑바로 했어야죠. 보증사고로 시행사가 된 주택도시보증공사 측은 해당 아파트는 공정률이 80% 이상이므로 환불 불가. 대신 분양 이행, 즉 입주만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후분양 공정률 표에 의하면은 80%가 되기 위해서는 바닥 미장구가 또 돼야 되고 벽체가 또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돼 있어요. 후분양 아파트 공정률 기준표에 따라 현재 공정률이 80%도 안 된다는 입주 예정자들. 올 초 보증공사에서 촬영한 아파트 내부 사진. 공정률 80%가 되려면 내부 공사 등이 거의 마무리돼 있어야 하지만 육안으로 봤을 때도 잔여 공사가 남은 상황. 공정률 80%가 되려면 내부 공사는 거의 마무리되고 도배만 남은 상태를 말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이 사진으로는 절대 80%가 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지난 2018년 10월 해당 아파트의 외부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에는 공정률이 1년간 줄곧 85%라고 기재돼 있었습니다. 감리 월급 주는 사람이 누구냐? 건설사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건설사에서 야 공정률 이만큼 하는데 너희들 돈 못 줘 하니까 올려줄 수도 있는 부분이고. 보증공사에서는 그 공정률을 인정한다고 하지만 실입주자들이 볼 때는 이 공정률에 대해서 말이 안 되는 상황을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답답하고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심지어 건설사에서 실제 공정률을 높이기 위해 건설 중단이 된 이후에도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건설 현장을 찾아가 본 제작진. 그런데 놀랍게도 여전히 운영되는 사무실. 사무실 내부에는 아파트 분양을 알아보러 온 주민과 분양사무소 내 직원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뭐 상담 받으신 거예요? 계약은 이제 차후에 상의해서 하려고 그랬어요. 계약을 하시면 안 되는데 안 한다니까? 진행하시려고 하셨던 건 아니세요? 아니라니까. 여기 계약하지 말라 써 있잖아요.
분양 사무실을 운영하지만 계약은 하지 않는다는 건설사 직원. 하지만 입주 예정자들은 암암리에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합니다. 여기 앞에 공공 붙여놓은 거 그거 안 보이게 하려고 컨테이너로 막아놓고 일로 다 다녔어요. 보증공사에서 여기 출입을 금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쪽문으로 들어가는 건 뭔데요? 굳게 닫힌 문이 열리자 공사 현장에 용무가 있는 듯한 사람들이 수시로 오가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또한 보증사고를 알리는 안내문이 누군가에 의해 훼손돼 있고 건설사에서 분양을 계속 받기 위해 컨테이너로 안내 문구를 제대로 식별할 수 없게 가려놓았다는 입주 예정자들의 설명. 제작진은 건설사 대표를 직접 만나 수많은 의혹들에 대해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시공사에서 2015년 7월에 손을 들은 바람에 우리가 착공 자체가 1년 늦게 착공을 한 거예요. 중간에 우리 설비업체라는 데가 부도가 나가지고 업종 관리를 받느라고 후속 공정을 못해서 그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미리 그 전에 입주 예정자분들한테 늦어질 수 있는 거를 양해를 구하는 과정들이 조금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들어요. 3번 공청회를 했고요. 하지만 제작진 확인 결과 첫 공청회는 입주 예정일이 이미 4개월이나 지난 시점에서 열렸습니다. 여기 와서 잘해보고 잘 하려고 했는데 첫 단추 자체가 맨 처음부터 잘못 낀 것을 그 진행했던 부분들이 잘못됐다면 제가 다르게 받겠지만 근데 다른 쪽에 대해서 이렇게 이슈화를 시켜버렸으니 너무 힘든다는 얘기죠. 오히려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건설사 대표. 그렇다면 보증사고에 책임이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입장은 어떨까? 저희는 언론에 대해서는 그 지사 자체적으로 인터뷰를 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홍보팀이 따로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연락을 하셔서 관리를 직접 했으나 답변은 직접 할 수 없다는 보증공사 전북지사. 사업장의 사항을 파악 후에 보증 이행 절차에 따라서 처리할 예정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입니다. 인터뷰에는 전혀 응해 주실 수 없고요. 지금 응할 단계는 아니라고 합니다. 1,000명이 넘는 입주 예정자들이 고통에 신음하고 있지만 어떠한 구제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안의 한 시골 마을. 이번 사태로 오갈 곳이 없어진 한 입주 예정자는 비닐하우스에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얼마나 지내셨어요? 예, 6, 7개월 정도 지냈어요. 7개월. 예. 여동생과 친척까지 세 가구가 같은 아파트에 모여 사는 즐거운 노후를 꿈꿨지만 현재 그녀는 난방조차 되지 않는 비닐하우스에서 살고 있는 신세. 샤워장이 없어서 비닐하우스에서 샤워를 했어야 되고요. 거기에 천막에서 밥을 또 해먹어야 되고 진짜 내 집이 없으니까 이렇게 힘든 생활을 하는구나. 정말 서럽더라고요. 어젯밤에도. 기약 없는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정신적, 물질적 피해 역시 커져만 가는 입주 예정자들. 이들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지금 입주가 지나치게 지연되는 문제가 있고 그게 시공사 측 과실로 인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계약 해지를 하고 그에 대한 원상회복 청구로서 납입한 보증금의 반환과 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경우에 따라서는 정신적인 충격들도 상당히 있을 거라고 보여서 정신적인 손해까지 포함해서 원칙적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형태를 일단 1차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포근한 새 집에서의 희망을 그려갔을 492세대 가정의 꿈. 하지만 벌써 1년 반이 지나도록 입주하지 못하며 그 꿈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입주 예정자들의 바람은 무엇일까? 공정률이 잘못되었음에 불구하고 그것을 고수하고 있는 보증공사의 입장에 따라서 임대 이행을 가게 된다면 저희들이 계속 그 이자와 월세를 부담해야 되고 어떻게 해도 80%는 넘지 않아요. 넘을 수도 없고 입주민들의 피해를 지금까지 키운 걸 생각해서라도 입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 서러운 건 말로 못하죠. 정말. 선분양 아파트는 입주 못하게 저희는 하고 싶어요. 오늘 출연자분들 소개합니다.
사실 아파트가 입주 예정일이 정해지면 입주 예정자들은 시기만 바라보면서 자기 생활을 다 계획을 하는데 이렇게 1년씩, 2년씩 늦어지면 생활이 다 헝클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그 비대위 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금 여성분이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 결혼을 하고 신혼집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다 무산이 되고 현재는 지금 원룸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런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죠. 한두 분이 아닐 텐데. 한두 분이 아니고 2018년도 6월 달에 입주 예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그 살고 있던 전셋집이 이제 연장이 안 되는 분들은 나와가지고 원룸에 이제 6개월 동안 계약해서 살고 짐은 컨테이너 박스에다가 보관해 놓고 이제 이렇게 생활했는데 그게 또 연장이 돼서 2019년도 또 6월 또 연장이 돼서 2019년도 12월 그래서 이번에 또 내년 6월로 또 연장을 해달라고 하는데 이제 군산시에서 연장을 해줘도 시행사가 공사를 이행하기 어렵겠다 해서 지금 공사 연장을 지금 안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처음에 이게 지금 그 최초 승인이 된 것은 2012년이더라고요. 주식회사 건설이라고 하는 데가 그렇게 했고 2015년에는 또 주식회사 건설로 또 이 사업체가 또 이제 넘어가서 이 문제는 건설이라고 하는 데가 새로 이렇게 지금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는 건데 워낙에 부채 비율도 높고 그리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보게 되면 정말 이 회사가 앞으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유동성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적시를 지금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군산시에서는 최소한의 확인을 좀 할 수 있었던 문제일 것 같은데 도대체 왜 그렇게 되는 건가요? 시에서는 아마 그런 부분들을 일정 부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건설 허가가 들어오면은 부채 비율이 뭐 몇 프로냐, 자본금이 얼마냐, 뭐 시공능력이 되냐 안 되냐 이것보다 건설할 수 있는 면허를 갖고 있냐 안 갖고 있냐 이제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법적으로 이 좀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나. 아니 그것은 지나친 소극 행정이잖아요. 어떻게 적극적으로 행정할 때도 많을 텐데 어쨌든 문제가 있었을 때는 이러한 보완 사항을 지시를 하고 이런 조건이 되면 해주겠다. 원래 그런 정도는 다 행정에서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관리 감독 권한은 지자체에 분명히 있다라고 이관을 시켜줬는데 실제 현장을 관리 감독하려고 보니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적다라는 거죠. 그 시에다가도 제가 강력하게 했던 게 아니, 현장이라도 한 번이라도 가봐서 관리 감독을 했으면 되지. 됐을 건데 왜 안 됐냐. 사실 시도 책임이 있지만은 더 정확히 말하면 허그가 책임이 굉장히 크죠. 보증공사가. 왜냐하면 보증공사가 공사 진행도에 따라서 자금을 주기 때문에 감리단에서 매월 그 감리 보고를 해요. 허그에다가 하면은 그걸 보고 공사가 50%냐 70%냐 이걸 보거든요. 또 그리고 매월 그 보고서를 받고 나서 허그에서 직원이 그 현장을 방문해요. 그래서 보고서대로 진짜 올라왔는지 안 올라왔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아파트는 서민 임대주택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공사 감리자는 뭐를 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지도 관리 감독할 군산시는 또 뭐를 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 확인해서 금액적인 지원 예산 투입을 할 보증공사는 또 무엇을 했는지 그러면 이 3자 주체가 전부 다 제 역할을 안 했고 책임을 방기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피해는 우리 서민들한테 다 간 게 아닌가. 그렇죠. 지금 피해는 다 그 입주 예정자들이 지금 올곧이 다 받고 있는 거고요. 어떻게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그렇죠. 일이 가능하죠?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은행에 대한 이자까지는 이자를 경설이 납부해주겠다 했었거든요. 작년부터 지금 이자를 안 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입주 예정자들이 작년부터 이자를 본인들이 내고 있고 그리고 올해도 당연히 또 내야 되겠죠. 올해도 내고 있고 그리고 지금 또 지금 원룸이나 투룸에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 월세도 또 내고 있어요. 그러면 한 달에 지금 100만 원 정도씩을 지금 내고 있는 이 피해는 전부 다 지금 입주 예정자들이 받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임대 아파트랑은 조금 다르게 전세가를 확정으로 5년 동안 뭐 계약을 해서 돈을 한꺼번에 많이 받아갔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5년 확정 임대예요. 방금 말씀하신. 그러니까 확정 임대는 5년 동안 임대료 없이 전세로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국토부라든지 허구에서는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불법적인 거다.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런 거죠. 근데 한 달에 한 번씩 현장 방문을 허그 직원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현장에 가보면 현수막으로 크게 5년 동안 확정 전세 그게 붙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보고도 허그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그걸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아무 제재도 않다가 이제 문제가 터지니까 입주 예정자들이 국토부 가서 면담을 하니까 그 자리에서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이건 말도 안 된다. 아니 그럼 보증공사가
그런 거에 관해서 일종의 고발하고 내지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기관인가요? 그래서 지금 입주 예정자들은 허그하고 이 시행사하고 어떠한 불순한 거래가 있지 않냐 이런 의혹까지 갖는 거예요. 이 입주 예정자들이 허그한테 문제 제기를 하니까 허그의 직원이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는 그 건설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건설에 대해서 모르는데 그렇게 예산을 투여를 하나요? 대금을 지불해주고? 건설에 모르는 사람이 현장을 왜 나오냐 이거예요. 그러죠. 네? 왜 나오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허그는 완전히 그 사람들 말대로 하면은 전문성도 없는 사람들이 그냥 요식행위로 현장에 한 번씩 그냥 왔다가 갔다는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 작년 6월 달에 감리 단장이 바뀌었거든요. 작년 6월부터 작년 12월까지 허그 직원을 자기는 한 번도 못 만났다는 거예요. 6개월 동안 6번을 왔다 갔는데 자기는 한 번도 못 만났다는 거예요. 그럼 허그는 와서 누구를 보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지 않았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전세금 5년 확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추리를 해보면 부실한 기업이 자금이 부족하니까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전형적인 어떤 부실 기업의 수법이다. 그렇지.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보증공사가 몰랐을 리가 없다. 왜냐하면 대금을 지불을 해야 되고 실사를 통해서 공정률을 판단하면서 대금을 지불해야 되는데 이런 부실 공정 과정 속에서도 계속해서 대금을 지불했다라는 것도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어떻게 이렇게 관리가 허술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 보증공사 허그에 대한 운영 규정, 그 현장에 대한 관리 감독 운영 규정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계약 당시에도 원래 계약금을 사업 시행사의 통장에 입금시키지 않고 이것을 허그 통장에 입금시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부 입주예정자들은 그 허그 통장이 아닌 건설 통장으로 계약금을 입금시켰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허그하고 계약이 안 된 거예요. 지금. 그런데 중도금 또 허그에 납부를 했어요. 계약이 안 됐는데 중도금은 허그가 납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은 국가기관인 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이 지금 일처리나 이런 것들은 진짜 전혀 신뢰하지 못하는 이 업무 처리가 됐다. 그러니까 지금 공정률을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것이지만 이 부풀려진 나름대로의 공정률 자체가 지금 아까 85점 몇 %라고 돼 있는데 이 공정률이 부풀려졌으니 80% 밑으로 내려가지고 실질적으로 다시 자기네들이 넣었던 돈을 갖다가 회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그 방법 하나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렵지 않겠냐 지금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답답해요. 그 공정률 80% 이 부분도 안 됐지만은 이미 부실공사라고 자기들은 그 입주예정자를 확신하기 때문에 이 집을 들어서 살 수가 없다 불안해서 그러니까요. 이게 제일 큰 거고요. 일단은 주민들이 이제 원하는 거는 환급을 받는 걸 원한다는데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환급해 주는 게 아니고 어떻게든 아파트를 완성시켜서 입주를 시키고자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입주 예정자들이 그렇게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어떤 시공사를 선정해서 언제까지 입주를 시켜주겠다. 당신들이 걱정하는 하자도 어떻게 해결하겠다. 이런 정도는 입장을 내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국토부라든지 허그에서 자기들이 관리 감독을 못했다는 것이 이제 연실이 다 드러났어요. 연실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됩니다. 책임져야 되고 내가 낸 계약금 그리고 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서 들어간 중도금 이것만 돌려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돌려달라고 하는데 이 부풀려진 허위로 작성된 80%가 이거 됐으니까 우리는 못 돌려주고 다시 업자를 선정해서 뭐 이행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제까지 과정에서 공정률 80%라고 하는 건 기본 성능이 어느 정도 다 완비가 된 상태에서 인테리어만 하는 그러니까 이제 입주 예정 4개월, 5개월 남겨놓는 정도를 공정률 80%라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영상이나 사진을 보더라도 저희가 그냥 육안으로만 봐도 그게 어떻게 80%가 넘는지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에 플러스 하나를 더 좀 해야 되는 게 공정률이 설사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구조적 하자가 지금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잖아요. 지금까지 이제 우리나라는 집을 많이 져서 집 얻는 사람한테 주는 목적으로 먼저 했지만은 그것마저도 지금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좀 전반적인 이 그 법 제도적인 게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일단은 어쨌든 이번 사건에서는 피해자들이 바라는 대로 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본인들이 업무가 미진했던 점이 있다면 좀 시인을 하고 공정률이나 환급 업무에 있어서 조금 더 유연하게 처리를 해서 피해자들 위주로 문제가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이 드네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